갑상선암 수술을 한 지도 벌써 10년. 그때는 결혼하고 바로 하게 되는 수술이라 더 걱정이 컸다. 아무래도 이게 태아에 직결되는 호르몬이라고 하니 이제 막 결혼하는 여자에게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아이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 갑상선암 수술을 한 지 10년 만에 재발을 하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엄마를 보며 자랐던 나의 입장에선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때, 나는 많은 경험담을 수집하려고 했고 도서관에 가서 각종 도서를 찾아보며 공부까지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한 걸 챙겨 먹으려고 노력도 하고, 덜 건강한 건 덜 먹으려고 노력했던 나는 예상보다 뒤늦게 아이를 가지고 40대가 되어서야 아이를 키우는데 남들보다 떨어지는 체력에 비해서 아이랑 하고 싶은 건 많다 보니 항상 아이랑 놀아주거나, 아파서 쉬거나 아픈데도 아이랑 놀아주거나, 그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더 정신이 없고 놓치는 게 많았다. 안 그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뇌를 낳는다고 놓치는 게 많은 게 당연한 엄마의 삶인데, 심지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아픈데도 일하거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분리수면까지 하지 않고 항상 아들과 같이 자서 우리 아이가 44개월 되는 동안 숙면을 취하는 날도 손에 꼽는다. 안 그래도 갑상선암에 제일 중요한 건 잠인데,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 제일 중요한 나는 당연히 그건 챙기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 벚꽃도 보러 가야 하고, 가정의 달 시즌은 한창 놀러 다녀야 하고,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또 더 많이 야외로 걸어 다니고, 때 되면 해야 하는 것도 많고 해야 한다는 것도 알기에 미래에 쓸 체력까지 미리 끌어다 쓰는 아들 맘. 어차피 엄마 팔자 닮는 게 딸 팔자라고. 쉬지 않는 성격의 엄마를 그대로 닮은 나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거나 아이를 가정보육하면서 같이 집안일을 하며 쉬지 않는 게 내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가정보육도 곧잘 하는 타입이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다시 쇼핑몰을 키워보려고 하는 나는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몸이 하나라는 사실도 문제. 그동안에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쇼핑몰은 나중으로 미루고 아이를 키우는 걸 1번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사실 내 체력도 문제고 아이의 컨디션도 문제라서 회사를 다닐 만큼의 여력은 없는 거라고 판단해서 2016년에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1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아무래도 그전에는 쇼핑몰 MD로서 엄청난 야근이 있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있기에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그 일을 다시 하는 건 살짝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수술 직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두기도 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역시 취득하기까지 했고, 혹시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준비를 하며 살아왔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내가 선택한 방향은 결국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일하는 만큼 번다는 생각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삶에 있어서 결국 갑상선암은 아들맘인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렇게 적지 않다고 느끼는데, 심지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이는 2022년 출산을 했고, 그러기 10달 전에 한번 임신을 했다가 소파 수술을 하며 유산을 했던 적도 있고, 잔잔했던 내 몸에 큰일들을 몇 번 겪었더니 2021년도부터 갑자기 흰머리 새치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했다. 염색이라는 걸 하는 게 손에 꼽았던 나는 그 이후부터 자꾸만 염색을 하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너무 지쳐서 흰머리를 그냥 두고 사는데, 그런 걸 챙길 여력이 없을 정도의 일상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나는 곧바로 손이 엄청나게 땡땡 부었었고, 그런 문제로 1년 동안 설거지조차 못할 정도로 매일같이 손이 아팠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도 쉽사리 할 수 없었고, 아이가 첫 돌잔치를 할 즈음에는 겨우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20년 가까이 괜찮았던 깨진 어금니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어서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한동안은 여기저기 치과를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가 해야 하는 돌치레를 내가 대신했던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셀프로 직접 다 하겠다고 파티룸을 준비해 양가 가족들을 모셔서 셀프로 돌잔치를 했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아파서 나는 그 기간의 기억과 기록이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돌잔치를 하자마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왔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는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잘 지냈다. 물론 어린이집 관련 일화도 많아서 사실 지금의 어린이집으로 정착하며 다니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로 인한 체력이 사용됐다.
거기에다가 36개월 정도까지는 다양한 바이러스를 흡수해 동네 소아과나 큰 병원을 엄청 다니게 되는 아이의 컨디션, 덕분에 주 보호자인 나도 항상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걸어서 병원을 간다거나 안고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렇게 아이와 함께하는 묵직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왔고 반깁스를 하고 한두 달 살게 되었다. 그건 바로 무지외반증이 왔다는 사실. 어느 병원을 가든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크게 수술을 해서 아이랑 떨어져 지낼 수도 없는 상황. 수술을 하자마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반깁스를 오랫동안 하고 살았었다. 그러고 나서 무조건 운전을 해야겠다 싶었고 결국 나는 오래된 장롱 면허를 꺼내 들고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했다. 그래도 날이 좋으면 또 아이랑 여기저기 다니다가 몸살 나고 발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힘들어서 한동안 못 다니고 그래서 항상 1시간 이상은 걷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하는데 내 몸 챙기기보다 아이 몸 챙기는 게 우선이라 쉽지 않다. 더군다나 아빠가 보는 시각과 엄마가 보는 시각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이 다른데 내 방식으로 아이를 케어하려다 보니 내가 나서서 하는 타입이라 내 몸 돌보기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얼마 전에 또 크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피곤하면 나는 혓바늘, 바로 그 혓바늘도 큰 문제가 되었었다. 분명히 피곤하면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건데 보름 이상 혓바늘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결국 3달 이상을 지속하면서 검은 콩처럼 엄청 큰 수준으로 부어 올랐었다. 그 위치는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자꾸만 걸려 점점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수준이라 잘라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고 결국 아이를 시댁에 보냈는데 3일 이상 아이랑 떨어지며 말을 삼가고 숙면을 취했더니 급격히 사이즈가 현저히 줄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결국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여기저기 고장나고 망가지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조금만 나아지면 아이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하지만 아이랑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나는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똑같이 감기에 걸리고 출산하고 1년 정도는 생리통이 거의 없어져서 너무 좋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극심한 생리통에 시달렸고 정말 아프지 않고 팔팔하고 쌩쌩한 날은 너무나도 귀하다. 이게 나이 들어서 아이를 키우느라 그런 건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원래도 체력이 좋지 않았던 나였기에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여자분을 만나면 라떼 모두가 튀어나와 아이를 낳을 마음이 있다면 일찍 낳으라고 추천하게 된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절망시키기도 하지만 행복하게 만드는 나날이니까 물론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음.